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인데, 근데 저건 왜 저렇지? 하고 궁금했던 순간이요. 오늘 바로 그런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에너지라는 거대한 세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트램폴린, 방방이라고도 하죠. 이걸 타면 왜 내 힘으로 뛰는 것보다 훨씬 높이 점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탄성이 좋아서요라고 대답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달까요? 그 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하늘로 슝 쏘아 올리는 걸까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볼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 주변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서로 막 모습을 바꾸고 전달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숨겨진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우리가 나 오늘 에너지 없어 이럴 때 쓰는 그 에너지요. 과학에서는 이 말을 아주 명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그냥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정의가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그 일이라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보통 나 오늘 일하기 싫어 할 때 그 일과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물리학에서 일을 했다고 말하려면 조건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반드시 힘을 줘야 하고요. 둘째,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벽을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꿈쩍도 안 하죠? 이동거리가 0이잖아요. 그럼 저는 과학적으로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힘만 쓴 거죠. 이 그림에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카트를 미는 힘, F를 주고 있죠? 그랬더니 카트가 앞으로 S만큼 움직였네요? 자, 힘도 있고 이동거리도 있으니까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됐죠? 바로 이럴 때 당신은 카트에 일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자,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입니다. 일은 그냥 물체를 밀고 끄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제가 열심히 카트에 일을 해주면 제 몸에 있던 에너지가 카트로 옮겨가서 멈춰있던 카트를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일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이 멋진 관계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너지가 꼭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나중에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둘 수도 있거든요. 이걸 바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잠재력 할 때 그 포텐셜이요. 이 위치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물건을 번쩍 들어올릴 때 저장되는 중력 위치 에너지. 두 번째는 고무줄이나 용수철을 쭉 느리거나 꾹 누를 때 저장되는 탄성 위치 에너지입니다. 둘 다 원래 가만히 있으려는 애를 억지로 다른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그림이 방금 설명한 걸 아주 잘 보여주네요. 왼쪽 그림 좀 보세요. 사람이 줄을 당겨서 무거운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추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그 높이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를 충전한 셈입니다. 오른쪽 용수철도 똑같아요. 힘을 줘서 용수철을 쫙 잡아당기는 일을 했더니 늘어난 용수철에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모습을 바꾸는지 그 교환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아주 우아한 법칙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공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높이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 꽉 차 있겠죠? 대신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근데 이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점점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대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막 늘어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해요. 자,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막대가 줄어드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 운동 에너지 막대가 쑥 올라오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막대. 이 둘을 합친 총량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변하지 않고 항상 100%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서로 모습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전체 양은 완벽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단,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였던 법칙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죠. 만약에 에너지가 완벽하게 보존된다면 한번 튕기기 시작한 공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튀어 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공은 언젠가 반드시 멈춥니다. 그럼 대체 그 많던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여러분 어릴 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마찰 때문입니다. 이 마찰열이 바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에너지의 행방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현실에서는 마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 줄어든 만큼 정확하게 열 에너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를 다 합친 총 에너지는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에너지는 절대 저절로 생겨나거나 아예 사라져버릴 수 없다는 것. 단지 한 형태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열 같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모습을 바꿀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인 진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트램펄린의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발로 매트를 쿵 구르는 일을 해서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매트 속에 탄성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꾹 압축되어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가 원래 모습으로 착 펴지면서 그 저장했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운동 에너지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받아서 높이 솟아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둘째, 에너지는 저장된 형태, 위치 에너지와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 셋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찰 때문에 열 같은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똑같이 보존된다면서요. 근데 왜 어른들은 맨날 전기 아껴라, 에너지 절약해라 이런 말을 할까요? 어차피 사라지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음에 다룰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답니다.